KF-21 전투기 한국산 엔진 독립선언. 한국공군 엔진 전면교체. 부품까지 국산화. 미국도 깜짝 놀라. 제대로 사고친 대한민국. 록히드 마틴. 한국 기술 추격의 진땀. 양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은 K9 자주포와 함께 K방산 열풍의 대표 주자이다. 하지만 KF-21과 K9 자주포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9월 K9 자주포가 마침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것과 달리 KF-21은 여전히 외산 엔진을 쓰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안림원은 18일 오후 성남 한림원회관에서 K방산의 완성, 첨단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을 주제로 제228회 한림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첨단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과 관련한 군과 산 학연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심연석 방위사업청 첨단 항공엔진 개발 파트리더는 유인기와 무인기를 막론하고 항공엔진은 모두 외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엔진이 항공기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운영비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항공기 엔진 국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공군 항공기술연 구소장에 따르면 공군에서 한 해 장비 유지비만 1조 5,566억 원이 들어간다. 그는 전체 공군 예산의 18.5%, 군수 예산의 62.9%가 장비 유지비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비 유지비 가운데 엔진 관련 예산은 33%를 차지한다. 이 소장은 4세대 엔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생산도 됐고 일부 기술 이전도 있었기 때문에 부품 생산도 가능했다며 그런데 5세대 엔진부터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고 5세대 전투기인 F-35의 경우 우리 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접근도 쉽지 않은 실정기라고 말했다.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나서지 않고 미국과의 격차가 더 커지면 엔진 수리 등에 들어가는 장비 유지비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이 2013년부터 항공엔진 개발 연구개발 투자를 시작했다. 2023년에는 방사청의 엔진개발 전담조직도 신설됐다. KF-21에 쓰이는 엔진과 동일한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심연석 파트리더는 현재 우리 항공엔진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지금까지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거나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도 최근 항공기 엔진 민군 협력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에 착수했다. 김재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추진연구부장은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군수와 민수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산업화해야 한다며 군용 항공엔진을 기반으로 민수 파생엔진 기반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항공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항공기와 엔진 개발 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 사업단 단장은 항공엔진을 개발하는 기간이 항공체계를 개발하는 기간보다 더 길게 든다며 한국은 국가의 위상에 비해 항공엔진 기술 개발 수준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끌어올리려면 체계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엔진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심 파트리더는 인력과 연구 인프라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항공엔진 연구개발 종사자가 800명 수준인데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을 더 키워야 하고 개발한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3부장도 제한된 개발 기간과 예산,
인력으로 국내 기술 성숙도가 낮고 기술 보호 장벽이 높다며 기술 현황을 분석해 엔진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지향적인 RD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핵무기만큼 위협적인 북의 실전 경험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외교안보 당국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건넨 말이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전 세계가 목도한 일대 사건이라고도 했다. 한미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 1만여 명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장 곳곳에서 전투에 돌입했다. 러시아군 사상자는 하루 최대 1,500여 명에 달한다. 북한군도 참전 규모가 커질수록 사상자가 속출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디쿠스,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면서 그 핵심 타깃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군은 북한군 사상자의 후송 조치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했다. 신분도 숨긴 채 도둑 파병된 북한군이 총알바지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군 내부에서 파병된 북한군을 비하하거나 경멸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북한은 피해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재진입 다탄두 기술, 전략핵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 원자로 기술 등이 최우선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이런 기술은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 확장 억제를 무력화하는 핵비술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다. 미 전역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핵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속셈이다. 그에 못지않게 북한이 대규모 파병으로 손에 쥐게 될 가공할 무기는 실전 경험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간 우리 군은 북한군에 대한 양적 열세를 질적 우세로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병력 장비의 규모는 뒤처지지만 첨단 무기와 장병 사기 측면에서 북한의 물량 공세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3대, 대에 걸쳐 핵 개발에 다걸기, 올인, 한 것도 낡아빠진 재래식 전력은 아무리 많아봐야 우리 군과 주한미군을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 같은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로 실전 경험이 없는 한국군이 현대전에 능수능란한 북한군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현실로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중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협상의 귀재라고 해도 근 3년간 끌어온 전쟁을 단칼에 끝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포로 석방과 영토선 설정 등을 둘러싼 휴전 협상이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북한군은 그 기간 전장 곳곳에서 각종 무기의 실전 성능과 데이터, 전술 경험 등을 차곡차곡 쌓을 것이다. 최신의 자폭 정찰 드론을 대거 활용한 근접전 등 최신 군사기술이 북한군에 유입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한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이 최대치의 실전 경험을 얻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최전선 투입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습득한 작전적 노하우는 북한군의 대남 기습 전략 전술에 고스란히 반영될 개연성이 크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패할 경우 다음 타깃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규모 파병으로 북한과 혈맹이 된 러시아가 유사시 북한군을 도하 한반도,
전장에 개입하는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진영이 북으로 독재자 담합의 현상 변경 시도를 좌절시키는데 한국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외교적 연대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군사적 지원 수위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파병된 북한군의 전술과 현지 전황을 분석할 군사 참관단의 파견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야당 등에선 이를 사실상의 파병이라고 비판하지만 타국의 전쟁을 연구 분석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자 책무다. 그뿐만 아니라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이 외부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고 김정은 정권 영속화의 제물이 됐음을 알리는 심리전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북한의 파병 카드는 한 명의 불량배와 편먹는 대가로 나토 회원국 전체를 적으로 돌려세워 더 혹독한 고립을 자초한 치명적 악수일 뿐이다. 반면 우리에겐 북한 위협의 심각성과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은 북으로 야합은 성공할 수 없고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두 독재자가 깨닫도록 해야 한다.